자,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호르몬은 제가 뇌가 이제 호르몬을 가지고 우리 몸 컨트롤할 때 느리지만 지속력이 필요할 때 호르몬을 가지고 하는데요. 자, 이 호르몬도 굉장히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호르몬이. 어떤 때 그럴까요? 자, 호르몬은 천천히 지속적이지만 급하게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혈당이 떨어졌어요. 혈당이 떨어져서 우리 몸이 도저히 에너지원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호르몬으로, 그러니까 혈당을 얼른 올려줘야 되겠죠. 혈당을 얼른 올려준 다음에 잠깐 올리면 끝인가요? 아니죠. 계속 유지를 해야죠. 그래서 호르몬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호르몬이 원래는 뇌하수체라는 애를 통해서 천천히 분비가 돼서 쭉 유지를 해주지만 정말 급할 때는 자율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직접. 자, 첫 번째는 바로 췌장이에요. 췌장에서 뭐가 분비되죠? 인슐린이라는 애가 분비가 됩니다. 자, 췌장에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랑게르 한스 섬이라는 애가 있어요. 섬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자, 랑게르 한스 섬에 세포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알파 세포, 하나는 베타 세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애가 분비가 되고요,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애가 분비가 되더라 이거죠. 자, 인슐린은 많이 들어보셨죠? 인슐린이 혈당을 올릴까요, 낮출까요? 낮추죠. 그럼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을, 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죠. 자, 혈당을 올려주면 교감일까요, 부교감일까요? 혈당을 올려줘서 몸을 대비를 한다. 자, 혈당을 올려준다. 교감이겠죠? 얘는 부교감. 신경. 자,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로는 부신수질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부신수질은 아드레날린 쪽인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은 왜 칼을 들고 다니십니까? 혹시 저를 찌르실 예정입니까? 저는 그럼 피해야 합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에는 너무 늦죠. 일단은 도망가야죠. 도주. 또는 정말 내 몸이 신변 위협을 받을 때 공격.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부신수질 호르몬 쪽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할 때는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이 두 가지가 있고, 자, 나머지 애들은 자, 이제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돼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경우도 있고, 또 뇌하수체가 다른 기관에 이제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자, 뇌하수체를 제가 지난번에 그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예요. 예. 얘가 약 4분의 3 정도 크기고 4분의 1 정도 크기. 앞에 걸 전엽, 뒤에 걸 후엽. 그래서 전엽과 후엽으로 한번 나뉘어 보면, 전엽은 프로락틴 호르몬, 성장, 갑상선, 부갑상선, 부신피질, 난포, 황체, 자극 호르몬, 이렇게 있어요.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이렇게 됩니다. 자, 프로락틴 경우는 모유 쪽, 모유 수유를 할 때, 자, 출산하고 한 3일 정도, 2-3일 정도 있다가 모유 수유, 프로락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잠잘 때 나오는,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에 주로 나오는 성장 호르몬.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 어른들은 재생, 치료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이고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원료 역시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갑상선은
뇌하수체로부터 TSH라는 걸로 갑상선에 명령을 내려요.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열과 에너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3와 T4라는 애가 분비가 되는데 T3가 한 10배 정도 성능이 더 좋다고 합니다. T4에서 T3로 항상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환할 때는 셀레늄이라는 무기질이 필요해요. 셀레늄이 많이 있으면 T3로 더 전환이 잘 돼서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T4에서 T3로 전환되는 데는 간하고 장에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는 요오드죠. 단백질과 요오드 합쳐진 거. 그리고 단백질과 요오드가 잘 합쳐지려면 여기에 아연이라는 애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갑상선과 비교했을 때 갑상선에서는 칼시토닌이라는 애가 분비가 돼요. 반대로, 반대적인 의미로 부갑상선에서는 파라토르몬이라는 애가 분비가 됩니다. 칼시토닌은 칼슘을 뼈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거. 반대로 파라토르몬은 혈액 내에 칼슘 농도가 부족할 땐 뼈를 부셔서 뼈에 있는 칼슘을 다시 혈액으로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애죠. 자, 그래서 이거 외워주시고, 자, 부신피질 호르몬에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코티졸,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코티졸은 우리 몸에 스테로이드제 역할을 해요. 혈당을 올려가지고 우리 몸이 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은 쪽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는 것 같이 그 호르몬이 가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꼭 잡아두고 있어요. 배출 안 하고. 그러면 수분을 딱 잡아두고 있겠죠. 그러면서 혈압을 올려줘요. 혈압을 올려서 스트레스에 대항을 합니다. 여기는 혈당 적어줄까요?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 자, 남성 호르몬이 뭔가 이렇게 남자만 분비되는 건 아닙니다. 여자한테도 반드시 분비가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남성들은 안드로겐이 점점 줄어들고 여성분들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남자들이 여성화되고 여자들은 남성화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안드로겐도 뭔가 힘, 파워, 남자를 상징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대항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것이다. 자, 남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은 여성의 난자를 성숙시켜서 배란까지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엽은 끝이에요. 자, 그 다음은 후엽.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다 쓸게요. 후엽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이뇨, 바소프레신, 그리고 자궁 수축, 옥시토신. 아이를 낳을 때쯤에 옥시토신 분비돼서 자궁 수축을 하게 되고,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뭐 기타 등등이 있을 땐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돼서 항이뇨, 이뇨를 막아주는 거죠. 소변을 막아서 수분을 잡아둬서 우리 몸의 혈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적어놓은 거 외워보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알파, 베타, 헷갈리시죠? 알글, 같은 리을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베인. 자, 베인, 제가 좋아하던 게임에 베인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저는 쉽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알아서 외우세요. 자,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준다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외우시고요. 혈당, 이건 무조건 반대니까 한쪽만 외우면 나머지는 반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부신 수질은 몇 개 안 되니까 외우시고, 뇌하수체 전엽에 해당되는 호르몬들을 외울 때 저는 프로토스의 성은 갑부고 나는 황이다. 같은 편에 있는 그 프로토스는 성 자체가 되게 갑부, 부자예요, 부자. 미네랄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가난하다 뭐 그런 뜻으로 푸성갑부 난 황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에는 칼대지마. 우리 갑상선에는 수술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갑상선은 칼대지마. 갑칼 하고 외웠고, 파라토르몬은 칼시토닌과 반대되는 호르몬이니까 좀 외워주세요. 부파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리고 이거는 코알라.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자옥이 언니, 후엽은 자옥이 언니, 김자옥 선생님 돌아가신 김자옥 선생님 생각했고요. 항이뇨 바프, 항버프, 버프 좀 줘. 오줌 안 싸는 버프 좀 줘.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런 말들이 좀 어이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뇌와 신경, 호르몬을 모두 알아봤고요. 제가 이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전부 다를 이렇게 강의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일단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외우기가 좀 힘들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서 외워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먼저 제가 써본 대로 똑같이 한번 그냥 따라서 필기 정도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외우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시고 또 안 되고 그런 부분 있으면 다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이나 뭐 저한테 연락처를 아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강의를 더 깊게 해드리던지 뭐 정보를 더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건강 2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